안녕하세요, 로이카브입니다. 방금 TMC SPC 영상을 찍고요. 지금 편집 중이고 인코딩 하고 있고요. 이어서 GDR15 다스의 이제 관리 방법 관련된 영상을 또 바로 촬영을 하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지금 GDR15를 구입을 해서 사용한 지는 지금 한 3개월, 4개월째 됐고요. 그동안 큰 문제 없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처음 이제 GDR15를 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은 제가 GDR15 사용 방법 관련된 영상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하고요. 오늘은 관리하는 요령, 모터 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볼트 캐리어 관리, 그 다음에 내부를 어떻게 좀 관리를 해줘야 고장 없이 잘 쓸 수 있냐,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동 버퍼 있죠, 반동 업그레이드 버퍼도 리뷰 영상을 찍었는데 어저께 또 문제가 된 영상이 그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다스 카페에. 그래서 버퍼로 인한 볼트 캐리어 손상이 좀 발생이 된 글을 봤는데 또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필드에 있는 제 것도 버퍼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틸 볼트 캐리어에 버퍼를 지금 넣은 모델도 있어서 한번 문제점이 있나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DR15 다스의 관리 요령 중에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 모터 청소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 모터 청소 영상은 기존에 뭐 설악산정님이나 다스 GDR15를 저보다 먼저 쓰시는 분들이 많이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도 되는데, 또 요청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또 제 영상에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일반 전동건들이랑 다르게 이 GDR15 모터가 카본대가 많이 껴요. 그래서 혹시나 사용 중에 격발음이 이상한다든지, 아니면 볼트 캐리어 움직임이 느려졌다, 혹은 소리가 예전같이 않다 싶으면 거의 모든 대부분의 문제가 이 모터입니다. 모터 안에 카본대가 많이 껴서 이 브러쉬의 카본대 때문에 전류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아서 힘이 약해지는 뭐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데요. 일반 전동건들은 굳이 이렇게까지 자주 청소를 안 해도 돼요. 뭐 거의 안 해도 되는 애들도 있는데, 이 GDR15는 액티브 브레이킹이라는 뭐 그런 시스템 때문에 카본대가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모터까지 사용자가 까서 청소를 해야 되냐? 본사로 보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손기술이 조금 있으신 분은 하셔도 되는데, 굳이 200만원짜리 총을 사서 모터 청소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다스를 안 사시면 됩니다. 더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일단은 모터 청소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배터리는 분해를 해야 됩니다. 다 지금 배터리 없는 상태고 보관 상태에서 먼저 모터 그립 여기 뚜껑을 까줘야 돼요. 뚜껑은 이게 1.5mm였나요? 2mm 육각나사인데, 아무튼 육각나사로 CQB 모델이랑 밸류킷이랑 그 그립이 다릅니다. CQB 모델은 공간이 좁네요. CQB 모델은 고정 이 하단, 그립 하단에 모터 이 하단 뚜껑 고정한 나사가 여기랑 여기 뒤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킷은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볼트를 제거를 해줍니다. 뚜껑을 잡고요. 요거 저번에 실방 때 한번 청소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그 다음에 뒤에가 더 작은 육각이에요. 이쪽 부분이 이 나사선이 잘 뭉개집니다. 그래서 나사선이 아니라 이 육각
잘 뭉개지니까 조심히 빼시고요. 살짝 드러내면 뚜껑이 빠집니다. 뚜껑을 잘 빼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보셔야 돼요. 처음 하신 분들은 지금 막 열었을 때 이 배선의 위치를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핀을 빼줍니다. 이 핀도 조심스럽게 잘 빼셔야 돼요. 이 단자가 부러지는 분들도 가끔 봐서 살살살 들어 올려주시면 핀이 하나씩 빠집니다. 핀만 빼시고 모터를 뺍니다. 네, 요게 GDR15 안에 들어있는 모터고요. 자, 모터가 분리가 됐으면 네, 모터가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모터에 나사선이 있는 애들, 모터 좌우에 이렇게 나사가 있는 애들이 있고요. 위쪽에 플라스틱 볼트로 된 애들이 있어요. 잠깐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예비용으로 정비용으로 구매해둔 새 모터인데요. 요거는 이쪽에 고정 볼트가 없고 여기에 있습니다. 요 흰색 플라스틱으로 된 볼트.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분해하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게요. 기존에 이 모터는 분해하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해를 해보면 여기 먼저 이쪽 브러쉬를 밀어주는 스프링이 있어요. 이 브러쉬를 밀어주는 스프링을 핀셋으로 이렇게 장력을 해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핀셋으로 이 스프링이 빠지지 않게 잘 누르고요. 얘로 이렇게 바깥으로 빼서 위쪽에다가 이렇게 걸쳐 놓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뺀 다음에 이쪽에 있는 4개의 볼트를 풀어줍니다. 자성이 엄청 강합니다. 다 푸셨죠? 그러면 볼트 분실하지 않게 잘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얘 스프링 장력을 해제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살짝 흔들면서 들어주면 뚜껑이 빠집니다. 네, 이렇게 빠지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와샤가 2장이 있어요. 아래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는 메탈인 와샤가 있습니다. 이 2장도 빼줍니다. 그러면 문제가 지금 이 뚜껑 지금 보시면 거뭇거뭇하죠. 이게 다 카본대예요. 카본대인데 이 안에 보시면 요거 있습니다. 요게 이제 브러쉬인데 얘랑 마찰을 하면서 이제 전류가 흐르는데 뭐 여기서 이제 카본대가 발생을 하는 건데요. 여기랑 여기에 카본대를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 네. 청소할 때 쓰는 그 약품은 이겁니다. BW100. 이게 기판 청소제인데 이 기판에 손상 없이 때를 제거해주는 뭐 이런 건데 인터넷에 판매를 합니다. 요걸로 청소해 주셔야 돼요. 일단 이 뚜껑 먼저 과감하게 뿌립니다. 휘발성이 있어서 그냥 날아가요. 막 뿌려도 됩니다. 뿌려주시고 이제 얘도 뿌려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정말 약한 그 수세미나 사포로 깨끗하게 갈아내 주셔야 돼요. 근데 너무 강한 사포를 쓰면 빨리 닳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3M 거 스카치 그 수세미인데요. 이렇게 조금씩 잘라서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놔두고요. 살살살살살 문질러 줍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살살살 문대주시면 색감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구릿빛 색상으로 변해요. 보이시나요? 구릿빛 색상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되고 구릿빛 색상으로 변해지면 그 다음에 칼 같은 걸로 이거 이제 팀트리거 팀장님이 알려줬는데 이 여기 사이에 이음새가 있어요. 이음새도 강하게 말고 그냥 살살살 이 사이에 낀 그 카본때까지 제거를 해줍니다. 살살살살 하고 얘로 시원하게 뿌려줘요. 그 다음에 이 안쪽 부분도 시커먼 물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게 다 이 닷스 모터 청소하면서 까매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엄청 깨끗해집니다. 초점 맞추기가 되게 힘드네요.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다 또 보셔야 될 게 지금 이 안에 뚜껑 안에 브러쉬인데요. 이 브러쉬가 보시면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 반달 모양의 가장 그 가장자리 부분이 많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달의 각이 이렇게 커지면 이 양쪽에 뿔을 좀 갈아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통전이 잘 돼요. 그래서 얘 브러쉬를 이렇게 빼내도 되지만 불편하니까 이렇게 잡고 요런 줄 있죠. 줄로 정말 약하게만 해주셔도 돼요. 약하게 양쪽 뿔을 살살살 갈아줍니다. 이렇게 아예 평평하게 갈아버리면 안 돼요. 제가 몇 번 해보고 지금 하는 거라서 아예 평평하게 갈아버리면 안 됩니다. 살짝 뿔 튀어나온 데만 살짝 갈아지게, 좌우가 동일하게 갈아져야 됩니다. 갈아주시면 네, 좌우에 그 이 반달 모양이 조금 더 이렇게 양쪽에 뿔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뿌려줍니다. 그 다음에 면봉 같은 걸로 이 브러쉬 안쪽 그 이 반달 모양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도 면봉으로 한번 닦아줘요. 저는 닦으면 이렇게 까맣게 때가 나옵니다. 이도 한번 이렇게 닦아주고요. 분해한 김에 그 다음에 마무리로 시원하게 뿌려주고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내부 청소는 끝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조립을 해주시면 돼요. 와샤 꼭 까먹지 마시고요. 플라스틱의 와샤가 아래로 가게, 그다음 메탈 와샤가 위로 가게 끼워주시고, 얘를 이제 뚜껑을 넣으실 때 극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안에 보시면 빨간색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예요. 은색이 마이너스, 빨간색이 플러스. 면 여기 보시면 뚜껑에도 빨간색 표시가 있죠. 빨간색이 빨간색 방향으로 가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살살살 넣어줍니다. 모터 축에 잘 맞게.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 사이드에 있던 볼트를 먼저 채워줍니다.
조이실 때 너무 세게 조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십자선이 뭉개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힘으로만. 네, 다 조였으면 아까 여기 브러쉬 스프링 있죠? 브러쉬 스프링을 다시 원위치를 시켜줍니다. 핀셋 가지고 이 스프링이 잘못하면 빠져요. 그러니까 이 스프링 안 빠지게 잘 누르고 당겨서 다시 제 위치에 들어갈 수 있게. 반대편도 넣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씩 꾹꾹 눌러주고요. 손으로 돌려줍니다. 한 바퀴 돌려주면 가운데 이 동그란 축과 뚜껑에 있던 브러쉬가 이렇게 잘 밀착이 되는지 이쪽으로 확인을 한번 하시고요. 이러면 모터 청소가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재조립을 하시면 돼요. 다시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립에 넣으실 때 아까 그 배선 그대로. 그 다음에 지금 빨간색 선이 더 길잖아요. 플러스 배선이 더 깁니다. 플러스 배선이 길면 플러스가 뒤쪽 방향으로 가야 돼요. 모터를 넣을 때. 그러니까 요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요렇게 플러스가 뒤로 가게. 그 다음에 넣었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걸림없이 들어가야 정상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단자를 다시 껴줍니다. 이 마이너스 단자를 먼저 끼고요. 그 다음 플러스 단자를 끼워주시면 돼요. 여기서 또 단자를 넣었는데 너무 쉽게 쑥 들어간다. 그러면 사용하다가 반동 때문에 단자가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들어간다 싶으시면 이 단자를 이 롱로즈 같은 걸로 이 간격을 살짝 이렇게 오므려 주세요. 아주 살짝만 오므려 주시고 넣으시면 모터 핀이 또 빠지는 증상이 없어요. 이 배선 지나가는 거 잘 보셔야 돼요. 검정색 이렇게 왔죠? 빨간색은 이 위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해하실 때 배선의 위치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넣었습니다. 넣고 뚜껑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배선이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뚜껑에도 배선이 지나가는 길이 있어서 배선이 눌리지 않게 살짝 돌려주면서 넣습니다. 돌려주면서 넣으면 제 위치에 들어가고요. 이제 눌렀을 때 이렇게 평평하게 딱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볼트를 채워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끝납니다. 끝났고요. 그립 아래 보시면 요 피치 조절 나사 있습니다. 스티커가 처음에 붙어있죠. 이 피치 조절 나사는 절대 손대시면 안 돼요. 모터 피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에 왔던 그 피치 그대로 뚜껑을 빼도 상관없어요. 이 피치 조절 나사는 절대 손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시험을 해봐야겠죠. 모터가 잘 청소가 됐는지. 배터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확실히 청소를 하고 나면 힘있게 나갑니다. 확실히 힘있게 나가요. 청소가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보관 방법은 알고 계시죠? 잡고
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 후에 이제 관리해 줘야 되는 게 볼트 캐치인데요. 볼트 캐치는 이거 장력 해제했는지 꼭 확인하고 상하부 테이크 다운 하셔야 됩니다. 네, 테이크 다운을 하고 차징 핸들을 살짝 당겨주면 볼트 캐리어가 나옵니다. 이게 볼트 캐리어, 볼트 캐리어고요. 그 매뉴얼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부분에 지금 이제 구리스가 많이 발라져 있죠. 이렇게 구리스만 잘 칠해 주시고 마르지만 않게, 그 다음에 이쪽 스프링 가이드 볼트가 풀리진 않았는지 뭐 이런 풀림 정도만 확인을 잘 해주시고, 노즐 풀림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스는 이렇게만 관리해 준다고 하면 크게 없어요. 크게 저는 지금까지 크게 고장 없이 쓰고 있는데요. 네, 요렇게 관리를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까지 이제 제가 사용 후에, 다스 사용 후에 모터 청소랑 그 볼트 캐리어의 그리싱만 이렇게 해주고 쓰고 있고, 지금 3개월 동안 저는 고장이 없었어요. 한 가지 문제라면 모터의 카본대 때문에 게임 중간에 이렇게 힘이 없어져서 중간에 잠깐 전동건으로 교체를 했다가 게임 완전히 끝나고 모터 정비를 하고 지금 또 잘 쓰고 있는데, 모터 정비는 제가 한 2주에 한 번, 그러니까 정규전 2번 뛰고 한 번 정도 이렇게 청소를 해주고 있고요. 청소를 좀 자주 해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게임 중간에 또 트러블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스가 제가 뭐 정말 잘 사용하고 있고 정말 좋다고 계속 영상으로도 리뷰를 하고 있고 하지만 모터 문제가 좀 있긴 해요. 모터만 조금 더 완벽해지면 더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리뷰도 했던 리코일 버퍼, 옵션으로 나온 리코일 버퍼 문제인데, 지금 노멀 볼트 캐리어에다가 라이트 버전, 헤비 버전 둘 다 쓰고 있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본 결과 이 볼트 캐리어 손상 관련해서 또 문제가 나와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제 거는 문제가 없고요. 이제 저희 팀원인 무스님 것도 저번 주에 B타입 헤비 버전 스틸 볼트 캐리어인데요. 스틸 볼트 캐리어의 헤비 버전을 한 게임 정도, 5게임, 그러니까 한 5탄창, 한 5탄창 정도 사용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라이트 타입으로 또 바꿔서 이제 쓰시고 계시는데, 무스님 거 스틸 볼트 캐리어의 라이트 버전 버퍼는 볼트 캐리어에 손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같은 스틸 볼트 캐리어의 헤비 버전의 버퍼를 넣으신 분이 볼트 캐리어 앞쪽 부분에 약간 볼트 캐리어 뭉개짐 현상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버퍼 리뷰할 때, 이거는 제 잘못입니다. 버퍼 리뷰할 때 버퍼에 들어있는 사용 설명서를 안 읽었습니다. 다스 카페에서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셔서 알았는데, 여기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내구성을 위한다면 본 키트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버퍼 킷 매뉴얼에. 그래서 이 자기는 정말 트러블 없이 문제 없이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순정 상태로 쓰시길 권장합니다. 스틸 볼트 캐리어도 스틸 볼트 캐리어에서 연발을 많이 사용할 때 또 고장 증상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뭐 대부분 모터 쪽 불량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밝혀지긴 했는데, 스틸 볼트 캐리어도 연사 위주의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무리가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제 GBLS나 제가 이제 다스를 쓰기까지 좀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또 문제점이 있는 거는 알려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순정 볼트 캐리어의 라이트 타입 버퍼를 쓰고 있지만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볼트 캐리어에 뭉개짐도 없고요. 아주 잘 쓰고 있는데 정말 내구성을 생각하시면서 그다음에 AS 기간이 끝나신 분들, 무상 AS 기간이 끝나신 분들이 나는 정말 고장 없이 내구성 생각하면서 써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버퍼킷이 맞지 않습니다. 버퍼킷을 지금 넣은 제품들 중에 볼트 캐리어의 이 뭉개짐 현상이 조금 발생이 됐다고 하니까 이것 또한 아마 본사에서 테스트를 했을 건데 이 문제점이 좀 또 심해지면 이 볼트 캐리어 뭉개짐으로 인해서 볼트 캐치가 사용 중에 막 그 탄이 남았는데도 걸려버린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또 간헐적으로 생기신 분들도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매뉴얼을 잘 안 읽어요. 근데 이 리콜 버퍼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배터리, 그러니까 버퍼 킷이 들어가 버리면 또 특히나 스틸 볼트 캐리어에다가 헤비 버퍼까지 넣어버리면 그만큼 그 배터리의 소모량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또 약해지면 오작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배터리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어요. 내구성을 위한다면 본 버퍼 킷, 그러니까 본 키트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GBLS 몰 공식 홈페이지 몰에는 이 설명이 없습니다. 내구성을 생각한다면 본 키트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라는 거를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전에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기재를 해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조금 더 없었을 텐데 일단은 홈페이지에서는 제 리뷰를 보시고 또 구매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노멀 볼트 캐리어에다가 지금 사용 중이라서 별 이상이 없지만 확실히 반동의 증가는 있어요. 뭐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장착을 해보고 게임 뛰시는 분들은 확실히 더 어려워졌다, 반동이 더 세졌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반동 업그레이드의 효과는 있지만 내구성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 버퍼 킷은 사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뭐 구매를 하셔버렸으면 상관이 뭐 어쩔 수 없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계속 쓸 예정이에요. 계속 쓸 예정이고 뭐 볼트 캐리어도 꼭 그게 아니더라도 점척면은 지금 계속 마모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한 번은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일반 전동건들도 피스톤이나 뭐 실린더 같은 경우에 오래 사용을 하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가격으로 조금 가격적인 면에서 비싸니까 그래서 조금 더 고장 없이 오래 쓰고 싶은 분들은 버퍼킷, 특히나 스틸 볼트 캐리어에다가 무거운 헤비 버퍼킷까지 써버리면 반동의 증가는 있지만 내구성이 안 좋아지는 거는 지금 조금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다스 관련 리뷰만 올리면 싫어요 막 마크가 계속 찍혀서 제가 크게 신경은 안 쓰는데 왜 싫어요를 누르시는지 그 이유라도 듣고 싶은데 댓글을 안 달아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좀 솔직 담백한 또 3개월 동안의 다스 사용기를 한번 올리려고 짤막하게 또 영상 간단하게 찍고 있는데 시간은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모터 정비하는 거랑 볼트 캐리어 그리싱 하는 거, 그 다음에 최근에 출시된 버퍼킷에 약간의 내구성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거는 버퍼킷 매뉴얼에 나와 있었습니다. 내구성을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이 키트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한다라고 표시가 돼 있네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초반에 이 버퍼킷 리뷰를 할 때 언급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야 봤어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죄송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제 나름대로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의 리뷰를 보고 계시는데 혹시나 아직 구매 전이시라면 아직도 고민 중이시라면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저는 게임 때 정말 만족하고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이런 일반 전동권에서 느끼지 못하는 이 반동이라든지 다이나믹함, 뭐 탄창 교환하는 맛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에 정말 또 재미있게 게임 뛰고 있고요. 저희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매한 저희 팀원들도 아직 고장 없이 잘 쓰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신경 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때문에 또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아마 주변에 이렇게 관리를 좀 해주시는 분이 가까이 계시면 GDR15 정말 만족하면서 쓰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자잘한 또 문제점들이 더 해결되길 바라고요. 앞으로 출시될 GBLS 다스 신제품들도 이런 좀 문제들이 없이 깔끔하게 출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간단한 정비와 그동안 사용했던 중간보고식이었는데요. 네, 참고가 되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네,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